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엔 문학 자습서 정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래엔 문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달부터 시작해서 작품 하나하나 모두 분석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내신 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이 마음의 달이라는 작품은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볼 때는 그냥 이해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함정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역설인데요. 이 꺾임의 역설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 속에서 꺾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역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냐면 꺾임이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지가 꺾였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꺾인다는 단어는 굽었다 또는 접혔다 이런 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 뉘앙스를 띠는데 여기서는 꺾였기 때문에 긍정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꺾임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꼭 하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시를 정리하셔야 된다. 요걸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페이지 피셔서 마음의 달이라는 작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시는요, 시험 문제에 나올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하고 무언가에 찔려본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조인지, 그리고 꼭 하나 꼭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냐면 채워도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 이게 아니라 욕심덩어리다. 그냥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연민이다, 불쌍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꺾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단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역설적 깨달음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표현 기법, 요 정도 정리하시면 이 시는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목 자체가 어때요? 마음의 달이죠. 그러니까 다른데 내 마음속에 있는 달이에요. 그러면 내 달이 충만해질 때까지, 달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보름달이 되어서 가득 찰 때도 있고요. 맞습니까? 반달이 되어서 반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충만할 때가 있고 또 반일 때가 있고 또 적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변하는데 중요한 건 보름, 한 달이 꺾이면 뭐가 되죠? 보름이죠. 그럼 한 달이 꺾이면 보름인데 그 보름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니까 그죠? 30일을 꺾였다. 그럼 30일의 2분의 1은 보름이잖아요. 그럼 보름이 되면 뭐가 되죠? 달이 뭐가 떠? 보름달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 꺾였기 때문에 충만함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나무 울타리에, 가시나무에 일단 세모 빵 돌려놓고, 일단 부정적 시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빛 한 채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나무에 달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달은 뭘 받은 달이냐면 상처를 받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뭅니다. 밑줄 쫙 치고 마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마음이 저문데요. 그럼 마음이 저문다는 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뭘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 어쩌라는 거죠? 망초 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을 것 같은 보름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름밤이니까 달이 여러분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이죠. 자, 봅시다 여러분.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 거기다가 세모 방 쳐놓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달 보고 자꾸 뭐를 한대요? 절을 한대요. 절에다가도 세모 방 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한테 소원을 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달을 보고 계속 소원을 비네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들 되게 불쌍하구나.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욕심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을 바꾸면 둥글게 살지 못했다는 건 모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모나게 살았다는 건 계속해서 욕심만 부리며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욕심만 부렸던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서 달한테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정적 시어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합니다.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이제 대비 일어납니다. 위에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과 대비라고 써져 있죠? 알 것입니다. 뭘요? 달도 때로
빛이 뭐 한다는 걸? 꺾인다는 것을, 꺾인다에 동그라미 빵 치죠. 그럼 달빛도 언젠가는 뭐 한다? 꺾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보름달이 영원한 게 아니야. 언젠가 또 뭐 할 때도 있어. 꺾일 때도 있어.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달도 반 꺾이면 동그라미 빵 칩니다. 근데 이 한 달이 30일이잖아. 근데 반으로 꺾였어. 그러면 몇이 되는 거야? 15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15일이 되면 뭐가 된다? 보름이 된다. 자, 그럼 여러분 꺾여야지만 무슨 달이 돼? 보름달이 되는 거죠. 그럼 꺾였을 때가 여러분 무슨 달이야? 보름달이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마음속에 뭐만 가득한 사람은? 욕심만 가득한 사람은 보름달이 떴어. 그럼 그만큼 충만하잖아. 밝잖아. 자, 그런데 이 보름달에다 대고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더 밝게 해달라고, 더 크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 다시 말하면 보름달이 꺾이면 또 무슨 달이 돼요, 여러분? 반달 되겠죠. 그 반달이 또 꺾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 또 보름달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꺾여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보름달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뭐죠?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 즉 상처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보름달처럼 될 수 있다. 마음이 오히려 보름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보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반달이 오고, 반달이 되면 또 다시 보름달이 된다는 걸 아는 거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보름달이 더 큰 보름달이 되길 바라고, 그 더 큰 보름달이 더 큰 보름달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화자의 깨달음이거든요. 그 화자의 깨달음 보실래요? 한 달이 꺾이면 뭐가 되죠? 보름이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거랑 똑같이로 내 마음이 꺾였어요. 그럼 내 마음이 꺾이면 원래는 우리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한 달이 꺾이면 보름달이 되는 걸 알았던 것처럼 내 마음이 꺾이면 보름달처럼 뭐 하게 된다? 충만해진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충만함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큰 걸 바란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12페이지에 오른쪽 그 날개에 화자의 깨달음에서 한 달이 꺾이면 보름이 되고 마음이 꺾이면 충만해진다라고 써 있죠. 이거 너무 중요한 시라서. 그리고 또 처음 배우는 시잖아요. 자습서 만나가지고 교과서 받은 다음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달이 반으로 꺾여야 차오르는 보름달이 되듯 우리의 마음도 꺾이고 시련을 겪어야 오히려 충만한 상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결핍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난 늘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혹시라도 결핍이라는 상황이 닥치면 아마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 겁니다. 자, 그런데 결핍이 경험이 돼 있고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어때요? 상처가 오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는 걸 알고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꺾여야 보름달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된다. 상처가 있어야 그 뒤에 또 성숙이라는 게 온다는 걸 알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였던 겁니다.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그 위에 보시면 날개에 저물다의 의미의 확장해서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저물다를 마음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날이 저물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해가 졌다는 뜻이잖아요. 기상현상인데 이게 마음이 저문다라고 표현해서 마치 마음이 여러분들 뭐한다? 어두워진다라는 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마음은 뭐니까? 추상이니까.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자, 이런 것들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왼쪽 시로 다시 돌아가시죠.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그죠? 숨을 싹 쉬니까 달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 속에 뭐 했습니까? 떴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과 달이 뭐가 됐네요? 하나가 됐네요. 자, 이럴 때 우리 여러분 요거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무라일체다. 그죠? 무라일체 하나 써놓을까요? 무라일체다. 됐죠? 무라일체다. 자, 그 다음입니다. 들숨 속에 마음속에 떠 있습니다.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 그러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 달빛이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가시나무 울타리를. 맞나요? 그럼 상처 뒤를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뭐가 경과했다? 시간이 경과했다는 거죠. 꺾인 뒤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마음은 벌써 무슨 달이 된다? 보름달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뭐가 상처를 입었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 무슨 달이 뜰 거야? 보름달이 뜰 거야. 그만큼 성숙할 거야. 성장할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네. 상처를 극복할 거야. 충만해질 거야. 라는 의미로 쓰여진 시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게 바로 마음의 달이란 시입니다. 그래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핍을 느끼지 못해 봤던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 모난 사람, 욕심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만, 맞습니까? 상처받고 고난과 시련을 당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조금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와도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라는 의미로 쓰인 시가 아닐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13페이지의 내용 정리를 보시죠. 거기 대조 표현은 당연히 마음이 저물다. 이거는 뭐죠? 상처받은 마음,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이 보름달이 되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상처가 사라지고 기쁘고 넉넉한 마음이다. 그래서 앞에 날이 저물다라고 되어 있어 마음이 저물다. 마음이 두 번째 줄에 마음이 저뭅니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상처받은 마음이지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마음이 다시 뭐가 될 수 있어? 보름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행과 18행이 서로 대조적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 일단 요거 하나 챙기시고요. 두 번째, 대조적 표현 두 번째는 누굽니까? 대조적 삶의 모습을 보이는 두 대상이었죠. 둥글게 살지 못하는 사람과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 상처를 가진 사람과 상처가 없는 사람, 욕심만 있는 사람. 맞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별표 크게 쳐놓고. 화자의 역설적 깨달음. 한 달은 반으로 꺾여야 충만한 보름이 된다. 즉 시련을 통해서 더 뭐한다? 성숙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건 역설적 표현이고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잠깐 보시면 대비되는 존재를 제시한 거 맞죠?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라고 하는 건 운율감을 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삼음절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3, 4조에 음보일, 음수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아니고요.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형상화했다. 그렇죠. 달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제목 자체가 뭐예요? 마음의 달 아닙니까? 그 다음 일상적인 언어를 역설적인 의미로 부여했고 시각적 표현하고 있죠. 상처 입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줄 마음이 저뭅니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상처 입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시나무 울타리는 달빛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 맞고요. 환한 달빛에 어둠을 내려놓는 것은 화자의 마음이 환해짐을 의미한다. 즉 저물었다가 다시 환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난 사람들,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상처난 사람들이니까 이건 여러분 처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정답은 3번. 4번 꺾어지는 것이 무릎이 아니라 마음은 시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맞습니까, 여러분? 긍정적 인식이다. 마음은 벌써 보름달이라는 것은 화자의 충만한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네. 이 작품에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이 답이고요. 이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데요. 뭐냐면 14페이지의 그 2번 문제를 보시면 마음의 달의 정서적 미적 기능을 생각하면서 활동해보자. 요 보기가 굉장히 이 시를 잘 표현한 문구거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잠깐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꺾이다라는 말은 가지가 꺾이다, 뜻이 꺾이다와 같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 이 시에서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다 라고 한 꺾이다는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은 욕망을 버림으로써, 즉 상처로 마음을 꺾임으로써 오히려 자유롭고 환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지만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말이어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마음의 달에 있는 내용은 확실히 정리하신 거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거나 제가 설명을 놓쳤거나 안 했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없겠지만. 그리고 16페이지에 그 문학 지식 부분의 역설적 표현은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미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은 그러면 마음의 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